물고 뜯고 씻고 맛보는 금천 썰전. 썰전. 네. 네. 금천 썰전 11월 8일입니다. 네. 저는 강수정. 이성호입니다. 네. 갑자기 추워졌어요, 날씨가. 엄청 추워요. 네. 2도라고 하는데 첫 썰이 얼음? 얼음까지 네. 얼었죠. 그래서 입동도 지났죠? 어제였죠. 네. 그래서 이게 가을인지 겨울인지. 날씨가 너무 널뛰어요. 꾸준히 춥거나 꾸준히 따뜻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패딩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사실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패딩은 좀 오버 아닌가? 아니 그래도 감기 걸리는 것보다는 그건 낫잖아요. 낫긴 하죠. 그래서 근데, 애매하더라고요. 삼원사원이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벌써요? 아 참. 하여튼 너무 좀 춥긴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음, 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렇죠. 네, 보셨어요? 생중계를 안 봤어요. 네, 저도 생중계를 못 보고 기사만. 네, 기사만. 저도 네.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서 그거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하신 것 한 같아요. 거의 근데. 2시간 거의 가까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뭐 제주도가 더 떨어졌어요. 10월 그러니까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인데 네. 10월 5주차에 긍정이 19% 해서 딱 20%밖에 떨어졌다고 뉴스가 나왔었는데 부정이 72%. 지금 오늘 기사에서는 긍정이 17%, 부정이 74%라고 더 떨어졌네요. 더 떨어진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누가 대통령이든 간에 지지자가 떨어지는 건 탄력이 안 받는다는 건데. 그렇죠. 네. 어쨌든 국민들이 만족을 못하고 있고 불만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사실 민주당은 지금 특검 서명을 받대요. 특검 특구 서명을 받고 계신 것 같고 네. 진보당하고 여기는 그 탄핵 서명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좀 어떻게 상황이 될까라는 기승승하네요. 지금 지승승하죠. 아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뭐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줄 아, 몰랐는데. 그래요? 네. 그렇죠. 환율도 너를 뛰던데요. 지금 얼마 됐죠? 1,400원, 1,420원까지 제가 받고 어허. 오늘은 조금 떨어졌는데 보면서 이게 어쨌든 뭐 정치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것도 그렇죠, 연관이 있으니까 참 좀 무서운데 이게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조금 위기 상황이 아닌가. 네네. 그러게요. 정치가 계속 좀 잘 돼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3분 주저리 네, 오랜만에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 금천구청이 금천 01번 버스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면서 약간 운행 상황을 좀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5일에 서울시 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밝혀진 건데요. 김성준 서울시 의원이 지금 금천구청이 서울시에 보고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상에는 16대, 원래는 18대 운영해야 되는데 16대로 변경 운영을 11월 30일까지 하겠다라고 보고되어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실제 운영 대수는 9대였다. 그래서 하루에 144대의 회전이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서 답변이 좀 있었는데 답변에서는 뭐 확인해 보겠다. 뭐 지금 이런 정도 나왔는데 하여튼 서울 금천구가 서울시에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게 대책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가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지금 서울시 교육청 감사 과정에 나온 건데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의 교원의 징계 현황, 최근 3년간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3년 동안 30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성폭력, 성매매로 성비위 징계받은 교사가 53명, 7%고요. 음주운전 41명, 금품수수 및 횡령이 13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분들이 퇴직되지 않고 해임되지 않고 다 경징계로 끝났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비위에 징계받은 교사는 19명, 약 35%만 파면 해임됐고 나머지는 다 경징계로 끝났고 음주운전 41명, 금품 횡령 13명도 다 파면 없이 다 이제 경징계로 끝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효원 의원에서 밝혀진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강한 좀 교독적 잣대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금천구 소식인데요. 금천구 시흥 3동에서 시흥대 타고 올라오는 길에 폭포공원이 있습니다. 폭포공원이 재조정 사업을 진행했는데 총 6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소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좀 명소가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해드리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8억이 좀 구비가 들어갔고 서울시비가 3억에서 매력정원 그 인근에 정원 만드는 거 그렇게 좀 들어갔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금천체육공원 독산 2동과 4동 걸쳐져 있죠. 체육공원에 GC 좋은금천 금천 전망대가 12, 10억, 구비 5억을 들여서 15억을 투자해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구는 지금 구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접근성이 좋아 주민들이 산책하고 운동을 즐기기 위해서 자주 하는 장소다 하면서 전망대를 만드는데 전망이 잘 안 좋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11월 21일 금천구청 광장에서 도시농업 축제를 하면서 김장 구매 체험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14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좀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났는데 네. 하나만 더. 네. 끝났습니다. 네, 끝. 더 해주세요. 이렇게 아니, 아쉬움을 없어. 남기시면 어떡해요. 김장은 네. 김장은 11월 21일 날 하는데 1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서 이게 김장을 체험해서 하려면은 김장 절임 배추 20kg, 양념 8kg에 10만 원을 내면 되고 그냥 난 김장만 살란다 하면은 10kg에 6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게 싼 거예요? 제가 김장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선생님 싼 거예요? 몰라요. 이게 김장을 다들 사 먹어가지고. 하여튼 배추가 요즘에 뭐 한 포기에 10,000원까지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그쵸. 뭐 5,000원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흥대로 그 변에 있는 거죠. 금천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 1주년 행사를 진행했다는 거. 그리고 법원단지길에서 지금 법원단지길에서 위쪽으로 시흥사동 위쪽으로 골목길 3년가 진행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11월 17일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지금 각종 이벤트를 하고 있다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식이 많네요. 많죠? 조금 쉬시고요. 네네네. 네. 마을버스 문제는 참. 그러니까요. 어쨌든 구청에서 보고가 잘못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에? 10월 20 며칠 날 보고를 한 거예요. 네. 보고를 하면서 이제 지금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대부분의 산부가 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지자체 넘어와서 지자체에서는 각종 그 버스가 운행이 잘 되고 있는 건데 특히 금천구가 18대, 금천공일부 18대를 운영되거든요. 근데 지금 운전사가 부족하는 사유로 해서 16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서울시에 이제 변경 운영을 보고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실제는 16대가 아니라 지금 9대가 운영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하니까 서울시도 이제 경각심이 사라지는 거죠. 2대가 감축은행하고 절반만 운영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가. 구가 이런 문제를 자꾸 숨기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좀 고민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충격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의 저도 좀 내용은 너무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근데 이제 싶어요. 학생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는 여기 네네. 성 비위가 있는 분들이 그냥 계속 교사 일을 하신다는 게 그쵸. 조금 네. 3년간의 그러니까 교원이라고 하면 교사도 있고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서무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다 교사가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학교 내에서 같은 교육청이나 공간 있는 분이고 예. 304명 중에서 53명이 성비 17%예요. 성매매나 성폭력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이 중에서 해임이나 파면된 분이 19명, 그러니까 35%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음주운전 41명은 아예 이런 게 없어요. 음주운전 요즘에 잘못하면 그냥 매장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적으로 힘들죠. 사회적 매장당하는데 여기 지금 교육청은 지금 그런 게 없다. 금품수수 횡령도 네네. 그렇고 참 좀 어려웠습니다. 금품수수 횡령도 사실 그렇죠. 이게 천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점 받으면은 감봉 이런 거만 되는 것인가? 파면이나 해임 그렇죠. 천지 받으면 파면되는 거 아닌가? 예. 이거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불편해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조금 불편합니다. 이런 거는 구에 뭐 행감할 때 무자치구에 몇 명 이렇게는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자치구 소관이 아니니까 서울시 교육청이니까 네네. 시에서 행감하실 때는 여기 시의원님이 그쵸, 하신 그쵸. 거잖아요. 예. 그렇지. 구 남부 지역청도 남부교육청도 아니고 그렇죠. 구 소비가 아니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학교랑 소통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워요. 구에서 소통하기는 또 쉽지 요즘에 않더라고요. 학교를 가면 방문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예약해야 돼요. 맞아요.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폐쇄가 더 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도 학교가 폐쇄성에 대해서 우려가 되게 심했었는데 지금 학교에서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더 폐쇄를 더 강하게 하는 것 같아서 이게 해법이 될라나라는 참 강한 의구심이 좀 들긴 해요. 저도 얼마 전에 가정통신문을 네네.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학교를 방문할 때는 네네. 예약을 해야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약간 갸우뚱하긴 했어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몇 될지. 가지 뭐 있었죠. 이게 졸업한 아이가 음. 선생님 찾아왔다고 해서 왔다가 이제 좀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간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가 와서 좀 폭력을 휘두른 상황도 있었고 이런 거를 근데 이게 이렇게 막는다고 제어가 되나? 그러니까 해법이 네네. 조금 다른 해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쉽지 않네요. 네. 폭포공원. 바로 앞이잖아요. 네. 다녀보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맨날 보이니까 음. 집 앞이니까 보이긴 하는데 다들 네. 저게 완성된 거야? 그러셨어. 아니요. 그렇죠. 그 지금 추워지기 전에는 이렇게 물도 네네. 내려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물이 그 전에는 그 신안산선 지하 지금 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저수 그 지하수가 지하수? 나오잖아요. 그거를 활용한다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 그걸 끌어다가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누수가 막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같이 한다고 했었는데. 총 금액이 61억이 들었거든요. 61억이 들었고 칼바위를 형상화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위에 그 폭포공원 위에 문화원 앞이잖아요. 놀이터가 이제 그 물놀이요. 물놀이 수경 시설이 있는. 수경 시설인데 그것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이 그 놀면 뭐 모래도 그쵸, 있고 예. 뭐 그네도 있고 아, 시설도 그냥 있고 수경 놀이터만 있는 거야? 수경 놀이터와 거기 안에 있는 그 물 쏟아지고 이런 거만 있어요. 그 주변에는 그냥 등나무하고 의자하고 어르신들 이제 이거 하는 거 몇 개 있고. 그럼 여름에 2달만 아니면 두 그러니까 달이나 4달만 이 활용도가 있는 거 아닌가? 공원 자체가 네. 사람이 별로 없는 공원이에요. 그래서 그쵸. 문화원에서 행사할 때 좀 사람이 맞아요. 좀 거기서 있고 행사하셨죠. 그 네. 주변이 한쪽 그러니까 180도 이쪽은 낭떠러지 시흥대로 낭떠러지요? 시흥대로고 네. 이쪽에서는 한쪽이 성당 막혀 있고 네, 그렇죠. 한쪽이 백산초 그다음에 금천구 시흥중으로 다 막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주택과 인접도가 없는 공원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근데 그 학교에서 여기를 오지 않거든. 학교 저학년이나 아니면 백산 유치원이나 여기에서 낮에 오진 않으면 그러면 밤과 후나 아니면 저기 할 때 주민들이 여기를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나름 멀어요. 애매한 걸어서 공간이네요. 오기에는 애매해서 그래서 이제 문화원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굳이 여기다가 어린이 놀이터 수경시설을 할지 이건 주 이용층이 금천문화원 이용하시는 어르신이라면 그분들을 위한 뭐 좀 하는 게 낫지 않았겠냐라고 좀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공사 다 끝난 마당이어서 수경 놀이터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여름에는 많이 이용하면 좋겠. 특히 뭐 금빛공원에 있는 그 거기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애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 좋긴 한데 그죠. 너무 많이. 저는 이제 다른 거보다 이게 뭐가 괜찮다 싶으면 온 동네 곳곳에 만드는 거는 여기, 조금 그렇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그 데크도 그래요. 괜찮다 싶으면 온 동네 데크, 황토길 괜찮으면 온 동네 황토길. 여기 시흥대로에서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하면은 좀 가파르긴 하지만 계단을 쭉 올라가면 되는데 갈지자로 이렇게 뭐 거의 100m를 가야 돼요. 왔다 갔다 갈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더 심한 게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체육공원에 거기는 갈지자가 위에서 보면은 4개야. 하나, 둘, 셋, 넷. 진짜 큰 갈지자로 막. 그래서 여씨. 그래서 이게 하여튼 너무 데크 산에다가 데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네네네 좀 고민 좀 많이 되더라고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망대도 좀 그래요. 전망대는 안 가봤는데 어때요? 그 체육공원에 그 올해 스탠드 뒤쪽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위에다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앞에 이제 있는데 전망 어제 노을 질 때 갔는데 좋긴 한데 우리가 전망대라면 칼바위 가서나 호합사 이쯤 이렇게 가면 전망대가 저 멀리까지 보이잖아요. 그쵸? 전망대 하면 앞에가 쫙 트여가지고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게 전망대죠. 트이긴 했지만 그 앞에까지는 안 보이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15억을 좀 들이고 원래 거기다가 반려견 놀이터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게 지금 안양천으로 갔잖아요. 안양천에서
가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 전망대를 보기 위해서 그 인근의 주민들 말고 다른 분이 올까? 월초 계획은 그 김영석 그 구구청장이 카페도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 랜드마크를 만드는 거 추진을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카페는 일단 없고 사람들이 멀리서 와볼 만하다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럼 지역 주민들에게 좀 확연히 보이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데 또 이렇게 앞에서 바로 앞에는 주택가니까 왜 우리 원래는 창문 열어놓고 있었는데 위에서 이렇게 누가 바라볼 수 있는 구도가 돼버렸으니까 민원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림막도 하고 이러신 것 같긴 하던데 좀 돈을 좀 초가적으로 쓸 수는 없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었구나. 이런 거였으면 부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어때요? 근데 뭔가 만들 나가면 좋은 건가? 그러니까 무언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거 만들 때 안 물어보나? 아니 물어보긴 하는데요. 구체적인 계획 없이 들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제일 곤란한 게 이게 금액이 어쨌든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구비 아니고 이제 시비나 다른 데서 이제 받아놓고 또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놨다. 네, 같이 구비를 합쳐서 하면 와 이렇게 랜드마크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래 그러면. 아니 그게 그때 고성미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한 구름다리, 그 철제 구름다리 뭐 이런 얘가 거의 갈짓자도 같이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좀 그건 사실 뭐 심사도 없었죠. 뭐 그리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변경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폭포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임기 중에 있을 때도 폭포공원에 대한 설계도를 봤거든요. 조감도를. 저도 봤어요. 지금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나 그것만 들었어요. 뭐냐면 애초에 했어. 근데 그 설계 변경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으면 그 과정에서 의회 심사는 필요 없나? 한번 오케이 되면? 아니죠.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밟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 했던 거랑 마지막 모양이 너무 달라서 어디 갔냐? 원래 이거 어디 갔냐? 그런 거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여튼 뭐 설계 변경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 좀 애초 취지를 담아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추절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우리 최고령 금척부 의원 아니면 나이와 맞지 않게 되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열정적이신 정순기 부의장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